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웅입니다. 오늘 제72기 경찰 간부고생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치르신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보신 분들 또 향후 준비해 나가실 분들, 아울러서 순경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순경 시험도 경찰학이 40문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험 환경은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다만 간부고생 시험이 조금 더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간부고생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경위공채, 아직 이제 경간부 경위공채가 법령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간부고생 경위공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구석구석으로 출제될 걸 대비해서 범위를 조금 넓히셔야 되는 것이고, 순경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조금 좁힌 상태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접근은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출제 분야라든가 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경찰 행정법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함께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출제된 것을 보시면 경찰 행정법에서 35% 14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15개 나왔어요. 자, 그리고 경찰 행정학에서 15% 6문제 맞춰서 딱 나왔고요. 이제 경찰학의 기초에서 30%니까 12문제가 출제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8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것을 다 경찰사하고 외국 경찰사에서 받아서 내버렸습니다. 원래 경찰사하고 외국 경찰사에서 5%니까 하나 정도 출제되면 되는데 두 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역대로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이 이 외국 경찰사 출제 안 되될 때도 경찰사에서 좀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조금 좀 반영한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강론에서는 15%니까 6문제만 이제 출제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강론에서 올해가 이제 첫 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출제될 것이라고 작년에 예상을 좀 했었는데, 다만 올해 순경 1차 시험에서 8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차 순경 출제된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를 가장 우리가 그 준거, 판단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직전 시험이지 않습니까? 경간부 시험은 전년도 것이고, 또 순경 시험이 40문제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순경 1차 시험도 가장 가까운 준거가,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강론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강론을 총론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강론에서 진짜 아니나 다를까 순경 1차 시험에 맞춰서 그렇게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최종 예정 그 숫자에 거의 맞춰서 좀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 경찰 행정법하고 행정학에서 이 구체적인 본격적인 행정법, 행정학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됐느냐, 사실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 문제가 이 경찰 행정법 안에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 우리 경찰의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작용법, 이것을 다 합한 경찰 행정법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일반 행정법 내용이 좀 설 땅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법, 본격적인 행정법 내용은 사실은 경찰 책임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이 3문제가 어렵지는 않고, 대신 이제 한 문제가, 생소한 문제가 28번 문제가 생소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소한 문제 이거 하나가 막상 정답은 좀 다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좀 생소하지만 안에 보면 안에 좀 정답이 있는 함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맞추기는 다 맞추셨을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 행정법 내용, 우리가 생소한 예전에 경찰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반 행정법 내용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 지문 하나하나에 행정법적 지식을 요하는 지문들이 조금씩 들어간 것들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일반 행정법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찰 행정학에서는 사실은 쓰레기통 14번 쓰레기통 모형하고, 이게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이죠. 정책 결정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하고 15번의 동기부여 이론, 이것이 사실은 완전 행정학 이론입니다. 완전 행정학 이론인데,
요 전에 쓰레기통 모형이 출제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싸그리 이 쓰레기통 모형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동기부여 이론도 우리 경찰학에서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넣어왔던 내용을 다뤄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학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결국은 출제 분야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경찰 행정법은 역시나 대거로 출제되지 않았다. 거의 일반 행정법은 출제되지 않았다. 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론이 최종적으로는 6문제인데 올해 이제 처음 제도가 시행되니까 그래도 좀 많이 출제될 수도 있었는데 순경 1차 거기에 맞춰서 7문제 출제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저 7문제가 생안 경비교통 정보 외사에서만 나오고 수사하고 보안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수사 파트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도 출제 안 돼 버리니까 그냥 공부한 것이 좀 헛수고가 된 것 같은 좀 그렇게 돼 버려서 앞으로는 이제 강론을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특히 이제 오늘 시험을 보신 수험생 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굉장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험이 좀 어땠느냐, 난이도가 좀 어땠느냐. 우리 경찰 간부고생 시험이 요 직전 71기하고 70기에 아주 최고로 어려웠어요. 70기에 엄청 어려웠고요. 71기에는 또 더 어려웠어. 그래서 요 직전 시험에 엄청 어려웠는데 그것에 비하면 난이도가 그냥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보다 조금 아래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틀린 문제 4문제 이내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좀 감히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것에는 좀 변수가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시험지 문제지가 한 7페이지 정도 됐어요. 7페이지. 작년에는 시험지가 5페이지 조금 넘었었거든요. 5페이지 남짓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의 경찰학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른 과목 2과목이랑 함께 이제 시험을 쳤는데 다른 과목 2과목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면 경찰학이 이게 시험 문제가 길게 출제가 되면서 거기에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감안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만약에 다른 과목이 어려웠다면 경찰학 시험 문제지가 길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신 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걸 감안하면 여기서 한두 개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께서는 그 합격권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좀 4개 이내로 좀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틀리신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다른 과목을 월등하게 잘 봐버리면 또 어차피 합격하는 것이 이 시험이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 경간부 후보생 즉 경위 공채 수험생분들하고 순경 수험생분들하고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간부 경위 공채 시험은 흔히 더 구석에서 출제하고 또 난이도가 더 높고 이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순경 공채 시험은 과목이 3과목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간부는 5과목인데 순경 공채는 3과목이에요. 그래서 3과목에서 우열을 가려야만 하기 때문에 또 연도에 따라서는 어떤 해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간부 시험 경찰학하고 순경 시험 경찰학하고 이 준비하는 패턴이 수험 준비가 거의 좀 비슷해질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수험생으로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경간부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더 많고 또 좀 더 구석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경간부 교재는 조금 더 넓게 또 순경은 조금 더 좁게 하지만 나머지 사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먼저 1번 행정법
행정법 너무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행정법이 35% 출제된다고 한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제가 작년 연말에 또 올해 연초에 제가 주구장창 강조한 사항이 행정법이 대거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제가 그걸 주구장창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행정법 안에 경찰 행정법 안에 우리 경찰법, 국자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직법, 각종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 싸그리 다 들어간 것이 저 경찰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이 안에 그동안 다뤄왔던 우리 조직법, 공무원법, 자영법 그걸 출제하고 나면 남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법이 설 땅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행정법이 설 땅이 별로 없고 저도 추가로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 뭐냐면 노량진에서는 이 행정법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분량을 막 굉장히 많이 해서 막 강의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엄청 판단을 해봤어요. 엄청 뭘로 판단해봤느냐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추가로 자 출제가 누가 들어갈 것이냐 우리 출제는 통상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경찰학 시험 출제에 행정법 교수를 넣겠습니까? 경찰학 출제에 경찰학 교수님이나 현직이나 이렇게 넣지 행정법 교수를 넣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법에서 쏟아져 나올 일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 연초에 주구장창 강조한 것이 행정법 겁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경찰학 문제집에 넣은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행정법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 문제집에 행정법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그건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문제들은 그냥 넘겨버려라. 그냥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대신 이해가 되는 쉬운 문제들은 좀 익혀라. 왜냐하면 설사 출제된다 하더라도 쉬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문제집에다 넣은 사항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정사 기출문제를 제가 넣었어요. 행정사 기출문제가 이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 기출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바꿔가지고 제 기출문제집에다가 좀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겁낼 필요가 없다. 다만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소홀히 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야 그럼 뭐 행정법 엄청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행정법의 기초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의 기초적인 사항들 뭐 처분이라든가 또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든가 또는 국가배상 손실보상 그다음에 소송의 간략한 사항들 간단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의 기본 이론 위주로 그래서 문제집에 쉬운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익혀야 됩니다. 그런 지문이 본격적인 그 행정법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항에서도 지문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항 위주로 기본 사항 위주로 소홀히 하지는 말아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두 번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쉽게 출제됐을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출제됐을 때 앞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 경감부 엄청 어렵게 출제되니까 막 교재도 저 공제의 문제집도 봐야 되느냐 또 다른 문제집도 봐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 계는데 제가 사실은 이건 진짜 제가 일관적으로 아무리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책을 여러 권 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식 시험의 특성이 있어요. 객관식 시험의 특성이 뭐냐면 올해도 이 저 박스형이 8개 출제됐어요. 박스형이 8개 출제됐어요. 작년에 박스형이 7개 출제됐습니다. 올해 8개 출제됐는데 그러면 32문제는 사지선당 또는 뭐 OX, OX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의 사지선당 객관식의 특성이 지문 3개를 확실히 알면 나머지 지문 하나는
아예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그 나머지 지문 하나에 OX는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니 지문 3개만 확실히 알면 나머지 지문 하나에 내용은 몰라도 OX는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왜냐면 나머지 지문 3개가 다 5야. 그럼 이게 100% X지. 그래서 객관식 시험의 특성은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대충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정해진 범위를 확실히 아는 것이 객관식 시험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너무 넓히지 말고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쉽게 출제되니까 내년에도 또 쉽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출제됐을 때는 어렵게 출제됐을 때를 생각하시고,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또 다음에는 쉽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준비를 하실 때는 올해 쉽게 출제됐으니까 경찰학 확 줄여서 이게 아니라 적절한 분량을 정해서 적절하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집 하나, 그 다음에 이론서, 이 이론서가 기본서가 됐건 요약서가 됐건 이론서 하나, 문제집 하나, 이론서 하나, 이 세트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객관식 시험이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문제집 위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론서에서는 미리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좀 봐야 될 그 주제들을 좀 이렇게 별표 체크를 해놨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론서에서는 별표 체크한 그 위주로 좀 보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집 위주로 해서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여튼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할 몫은 다 하셨고 결과는 하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신 만큼, 공부하신 만큼 하늘에서 적절한 결과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며칠이라도 좀 푹 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좀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나쁜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새옹지마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게끔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떤 실패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시면 한 며칠 푹 쉬신 다음에 그 며칠 뒤에 책상에 딱 앉으셔서 A4지 딱 꺼내놓고 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을 그만둘 것이냐, 시험을 할 거면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이냐, 계획을 A4지에다가 이렇게 써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가닥이 잡혀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고 뭐가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A4지를 꺼내놓고 이렇게 써 내려가면 또 내 가닥이 잡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강평은 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내일 해설 강의를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